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업훈련교사 진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에 기타 작업 파트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는 21년도 변경 기준 샘플 공개 문제 A형에서 기타 작업 파트만 발췌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매크로 작업인데요. 매크로 작업이라는 것은 엑셀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기록해 두었다가 편리하게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엑셀에서 반복적으로 키보드나 마우스 누르는 순서를 일종의 녹화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그 누르는 순서, 키보드나 마우스 누르는 순서를 녹화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순서대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네, 매크로 문제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크로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그 문제를 어떤 순서대로 매크로 기록을 할 건지 그 순서를 먼저 잘 파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기록을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록을 먼저 시작을 눌러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파악하면 문제 순서가 마우스 누르는 순서라든가 키보드 누르는 순서가 여러 번 막 반복적으로 눌러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 누르는 그 과정까지 다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푸실 때는 항상 먼저 문제 파악을 충분히 해서 어떤 순서대로 기록을 할 건지 그 순서를 먼저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을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24부터 28 영역에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자, 이 매크로 생성이라는 거는 매크로 기록하라는 의미죠.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자, 총점 영역을 보시면 여기 이쪽 영역에 소양인증과 직무인증을 더해서 앞에 보시면 소양인증, 직무인증이 있고요. 이 두 개를 더해서 총점을 구하고 그 총점을 아래까지 복사하는 이 과정을 기록하라는 문제네요. 매크로 이름은 총점으로 하라고 했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개를 더하고 총점을 구해서 아래까지 복사 이 과정을 순서를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매크로 기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하실 때는 이 셀 포인터 위치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셀 포인터 위치는 이 자료가 있지 않는 바깥 부분, 이 주어진 자료가 있지 않는 바깥에 아무 곳이나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기록을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크로 기록할 때 이 총점의 첫 번째 자리를 이렇게 클릭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여기 셀 포인트를 두고 시작하면 이 클릭하는 과정이 기록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반드시 바깥쪽 부분 아무 곳이나 셀 포인트를 두고 기록을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기록은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주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총점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총점.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요. 확인.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매크로 기록이 시작됐고요. 여기 보시면 매크로 기록이 끝났을 때 이 기록 중지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기록이 시작됐는데 이제 이 총점 자리를 클릭하는 과정부터 이제 기록을 시작해야 되겠죠. 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수식는 소양인증 플러스 직무인증. 엔터 하시고 아래로 복사하는 과정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범위 해제하는 빈자리 클릭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기록이 됐으니까 기록 중지. 기록 중지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이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는 거를 깜빡하고 계속 다음 진행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중지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시사항을 또 보시면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동일 시트의 A10부터 B11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는 총점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했을 때 총점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예. 자, 여기 A10부터 A11 영역에 단추를 생성하고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아까 기록해 놓은 매크로를 실행해서 총점 매크로를 실행해서 이 총점이 이렇게 자동 계산되도록 하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A10부터 B11 영역에 단추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의 삽입, 양식 컨트롤 부분에 맨 앞부분 보시면 이렇게 단추가 보입니다. 예,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자, A10 영역에서 Alt 키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줍니다. 그러면 셀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단추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매크로 대화 상자가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요. 여기 총점 매크로, 아까 기록해 놓은 총점 매크로를 선택,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총점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자, 총점으로 총점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 총점 매크로가 잘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총점을 지워주시고요.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실 건데, 자,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시면 버튼 있는 쪽으로 가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손 모양으로 바뀌죠. 예, 이랬을 때 한번 눌러주시면 이 총점이 자동 실행돼서 계산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총점 매크로를 기록하고 단추 생성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매크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A3부터 E3 영역에 채우기 색으로 표준색 노랑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고요. A3부터 E3 영역이 이쪽이죠. 이쪽 영역에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채우는 매크로를 생성하라는 문제네요. 매크로 기록할 때 이 셀 포인터 위치를 확인하셔야 되죠. 먼저 셀 포인터는 이 데이터가 있지 않는 바깥쪽 아무 곳이나 이렇게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기록 시작을 해 주셔야 되죠.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선택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로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확인. A3부터 E3 영역을 잡아주시고 홈 메뉴에 채우기 표준색의 노란색을 정확히 찾아서 눌러주시고요. 범위 해제하기 위해서 빈자리 한번 눌러주시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줍니다. 매크로 기록이 끝났고요. 두 번째 지시사항을 보시면 기본 도형의 빗면 도형을 빗면을 동일 시트의 D10부터 E11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는 채우기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했을 때 채우기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네, D10부터 E11 영역이 여기죠. 이 영역에 빗면 도형을 생성하고 그 도형을 클릭했을 때 좀 전에 기록한 채우기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라는 내용이죠. 도형은 삽입 메뉴에 여기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강의 영상은 엑셀 버전이 365 버전이에요. 최근 버전이죠. 근데 시험은 2016 버전이죠. 2016 버전은 이 도형 메뉴가 삽입 메뉴 눌렀을 때 요 일러스트레이션 요 자리에 바로 보일 거예요. 바로 보이는 그 도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버전이 바뀌면 이 메뉴의 위치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그 도형 메뉴 자체는 그 도형 안에 있는 도형들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도형 메뉴만 찾아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도형의 빗면 도형을 찾아서 D10부터 D21 영역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줍니다. 그려졌죠. 그리고 여기 매크로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리고 매크로 지정을 선택. 예, 채우기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누릅니다. 예, 그리고 글자를 요 도형에서 바로 타이핑을 해주시면 돼요. 글자는 예, 채우기를 넣어주시고요. 홈 메뉴에서 예,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꼭 눌러주시고요. 빈자리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해주시고 예, 매크로 연결이 다 됐죠. 채우기를 없으면 하고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이 손 모양으로 바뀌죠. 예, 채우기가 실행됐습니다. 네,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작업은 차트 작업인데요. 이 차트 작업은 기본 차트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세부 지시사항, 세부 지시사항이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시사항대로 수정 변경해서 완성된 형태의 차트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문제입니다. 세부 지시사항 하나씩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계 계열과 2016년 항목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는 거네요. 자, 합계 계열, 데이터 계열은 여기 차트에 이 범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계는 여기 보라색 막대, 요 보라색 막대가 합계 계열이네요. 그리고 2016년 항목은 밑에 보시면 여기 항목 축이 아래쪽에 있는 요 밑에 줄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2016년 자료를 제거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차트를 클릭 한번 하시고요. 이 차트의 빈 곳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온 메뉴 중에서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선택 대화 상자가 보이는데요. 왼쪽에는 데이터 계열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오른쪽은 항목 축에 있는 연도들이 이렇게 쭉 보이죠. 자, 여기 왼쪽에서는 합계를 선택해 주시고 합계 계열을 제거해 줍니다. 예, 제거가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은 데이터 항목인데 여기서 2016년 자료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는 제거 버튼이 안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기 행렬 전환을 해서 항목이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해주시고요. 2016년을 선택해서 제거를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행렬 전환을 해서 항목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네, 제거가 됐습니다. 두 번째 지시사항은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예,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거네요. 예, 차트를 한번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예, 여기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세로 막대형 중에 누적 세로 막대형을 찾아서 클릭. 예, 그리고 확인. 예,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지시사항을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1 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시오. 네, 차트 제목을 넣는 거네요. 자, 차트를 클릭합니다. 네,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플러스 기호가 보이시죠? 이 플러스 기호는 이 차트 안에 요소를 좀 더 빠르게 추가해 줄 수 있는 기호입니다. 플러스 기호를 클릭해 주시고요. 옆에 메뉴 중에서 차트 제목 있는 데까지 이 마우스만 이동합니다. 누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옆에 차트 위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차트 제목이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차트 제목 안에 텍스트는 A1 셀에 이 연도별 장학금 현황이라는 이 텍스트가 연동돼서 똑같이 나타내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맨 위에 수식 입력줄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는 그리고 A1 셀을 클릭합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도별 장학금 현황이라는 텍스트가 똑같이 제목 부분에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근로장악 데이터 계열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 안쪽 끝에로 설정하시오. 근로장악 데이터 계열 근로장악 데이터 계열은 여기 범례를 보시면 이 초록색이죠. 초록색을 클릭해 주시고요. 옆에 있는 플러스 기호를 눌러줍니다. 옆에 데이터 레이블까지 마우스만 이동해 주시고요. 옆에 화살표, 작은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안쪽 끝에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빈자리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안쪽 끝에 레이블이 값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지시사항이죠. 차트 영역의 테두리에는 둥근 모서리를 설정하시오. 차트 영역의 테두리 변경 문제네요. 자, 차트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아래쪽에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차트 영역 서식 속성창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전 버전에는 이 속성창이 이 앞쪽에 독립된 창모드 형식으로 나왔었는데요. 2016년 버전부터는 이렇게 오른쪽에 붙박이처럼 오른쪽 끝부분에 이렇게 속성창이 보입니다. 이거를 뭐 분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채우기 및 선 부분, 위쪽의 메뉴 중에서 채우기 및 선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테두리 부분, 테두리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 테두리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요. 확장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이동해 주시면 둥근 모서리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빈자리 한번 클릭.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